네, 오늘은 지나가는 분이 알려주신 대단히 대단한 수수료를 활용한 절세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회계사인 제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걸 너무 가르키 여기셔가지고 지난번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친히 달아주셨죠. 회계사님이 이런 식 계산을 하다니요. 초과 이익 부분 법인세를 먼저 떼어주는 게 말이 안 되죠. 누가 저렇게 하나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결산 마감 전에 초과이익이 10억이 될 것 같으면 12월에 그대로 개인한테 지급 수수료 처리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비상장법인 배당 때리면 이건 다른 내용인데 반택스인데 누가 배당 처리하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부분 초과 이익이 생기면 지급 수수료 처리해서 법인세를 내지 말라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이익이 많다면 12월에 비용을 처리해라. 이익이 10억이 돼서 법인세를 1억 8천 낼 것 같으면 지급 수수료 처리한 다음에 이익을 0으로 만들어서 법인세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1억 8천을 절세할 수 있네요. 저희 거래처에 법인세를 100억 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 방법을 알려준다면 10%의 성공 보수를 받는다면 전 10억을 벌 수 있겠네요. 이렇게 10억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지급 수수료라는 건요. 비용이라는 의미예요. 비용은 뭐죠? 우리가 돈을 벌면 사업상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겠죠. 그렇게 비용을 차감한 후에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를 처리하면 법인세는 감소되죠. 근데 지급 수수료를 누구한테 처리하죠? 개인한테 처리하죠. 그럼 개인의 소득세는 증가하겠네요. 그럼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잖아요. 어떨 때 좋을 수 있을지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법인세는요. 법인세율만큼 감소하게 돼요. 소득세는 소득세율만큼 증가하게 되죠. 한쪽은 법인세 혜택을 보고 한쪽은 소득세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세율을 비교한다면 더 유리한 점을 찾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소득세의 낮은 구간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테니까.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어떨까요?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한테도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소득세는 감소하지만 누군가 다른 개인의 소득세는 증가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세율이 달라요.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만 누군가는 돈을 조금 벌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도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소득이 아주 많은 물주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한계세율만 고려한 거 아니에요. 한계세율만 만약에 고려하잖아요. 10억을 그 사람한테 비용 처리하면은 5억을 그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요. 어쨌든 법인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는 10억을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1억 9,800이 줄어들죠. 엄청나게 법인세가 감소하지만 소득세는 더 많이 늘어나죠. 이건 지금 이 개인이 소득이 10억 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그래도 법인으로 했을 때가 2억 2,500만큼 더 유리하네요. 물론 개인은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는 있겠죠. 실제로 위에서 말한 이 지급 수수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적용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많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유리한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단순히 세율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수료 2천만 원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2천만 원을 법인의 비용으로 넣는다면 법인세가 얼마나 감소할까요? 200만 원이 감소하거든요. 그럼 이 2천만 원이 누군가의 소득이 될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소득이 딱 됐죠?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된다고 볼게요. 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192만 원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급 수수료를 처리한다는 그 의미는 인적 용역으로서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법인세에서는 2천만 원이 그대로 비용 처리되겠죠. 그럼 법인세 혜택이 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혜택이 나오죠. 근데 이 2천만 원이란 이 소득이 개인한테 갔잖아요. 근데 이 개인은 사업자라는 거죠. 사업상 경비 60%를 인정받게 되면 세금을 요만큼밖에 안 내요. 세금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이 경비라는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법인한테 2천만 원의 수수료는 전액 비용이에요. 하지만 개인한테는 수입이 2천만 원인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세법상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그거를 안 봐도 뻔하니까 인정해 주는 게 이 경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60%는 아마도 뭔가 비용으로 썼을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국세청이.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은 전체 받은 2천만 원 중에서 40%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개인은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경비율로 인정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도 좋은 방법이죠. 꽤나 금액이 작았을 때 경비율 20%는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럼 유리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실제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내 주위에 소득이 없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될까요? 이게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도 나오겠죠? 올해만 나왔을까요? 매년 나왔던 거예요.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유의할 사항을 한번 볼까요?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 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한 다음에 지급 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해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 부인 후 소득 귀속자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비용을 처리한다는 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지급 수수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표자들은 한계세율이 높다 보니까 상여 처분되고 가산세까지 붙으면 이 지급 수수료 처리한 금액만큼 세금이 나오겠죠. 거의. 제가 이 유의사항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친족이 아니면 괜찮아요. 여기 친족 등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잖아요. 그럼 친족이 아니면 괜찮을까요? 세무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이게 이상하다는 걸 파악할까요? 전산이 이렇게 잘 발달돼 있는데 지급 수수료를 처리하면 우리는 국세청에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납부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비용이 없다가 갑자기 지급 수수료 10억.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세무서에서. 전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괜찮냐?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그 기준 금액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대적인 중요한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다른 비용은 얼마나 있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결국 중요한 건요. 이게 사업상 경비인지 내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실제 사업상 경비라면 아주 효율적인 절세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업상 경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